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화면에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로 고3 1타 강사 수업 과연 득인가 아니면 실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학원 비판을 이제 저도 학원을 하고 학원에서 이제 돈을 벌어서 저희 가족이 이제 먹고 사는 입장이지만 학원 비판, 수업 비판을 좀 유튜브를 찍으면서 많이 합니다. 아이들한테도 이제 가끔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비판을 가끔 받습니다. 이제 너 남이 잘 되는 거 배가 아파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을 받는데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비판을 할 때 이제 저랑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 고3 1타 강사 수업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는 건 그분들이 잘 된다고 뭐 제가 돈을 더 버는 거는 아니고, 네. 안 된다고 제가 돈을 더 버는 것도 아니고, 저희 학원은 이제 고3 신규생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기존에 학원 다니는 친구들만 이제 고3으로 올라와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마음 편히 이제 비판할 수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3 1타 강사 수업이 과연 득인가 아니면 실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느끼셨겠지만 실에 대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수학 전공자고 수학학원 원장이기 때문에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수학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기말고사가 끝나면 1년 커리를 타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유명한 대치동의 학원 러땡, 뭐 그다음에 시대땡, 땡땡, 시대 땡땡, 두땡, 뭐,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이 빅3 이외에, 이제 그 빅3에 흡수된 학원들 있죠. 네. 이름은 이제 다르지만 거의 빅3의 계열사죠. 이제 그런 학원들을 등록하려고 이제 열심히 이제 광클릭을 지금부터 아마 광클릭을 하시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수능이 나와 보면은 조금 더 트렌드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과연 이런 고3 1타 강사 수업이 득이 있을까라고 이야기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게 큰 득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사실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요. 수학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들이 그 이제 고3 학생이 되어서 이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이제 두 친구들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어떤 친구들로 나누어지냐? 첫 번째 친구는 정말 개념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서 나는 더 이상 개념 정리나 공식 정리나 그런 거는 전혀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 수능을 봐도 88점에서 92점 이상은 나올 수 있지만 혹시나 불안한 마음에 100점을 받고 싶고 또 공부를 안 하면 이 점수가 흔들리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수업을 듣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사실요, 아무리 대치동이라고 하고 강남이라고 해도 이런 친구들은 많지는 않죠. 나는 공부는 좀 하기는 하지만 이제 내용 정리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공식도 다시 한번 외울 필요가 있다. 그런 친구가 또 있고요. 마지막 제가 두 부류라 근데 세 부류로 나눠 볼게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친구는 나는 개념 정리나 공식 정리도 꼭 해야 된다. 이제 다시 한번 뭐 내신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그 정도 정리도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종류의 이제 세 부류의 학생들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뭐 꼭 1타 수업이라고 하고 1타 수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대형 강의, 문제풀이 강의, 모의고사 강의가 고3 수업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첫 번째 유형의 학생이 아니면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이 유형의 학생들은 이런 수업을 듣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첫 번째 유형의 학생들도 이런 수업을 듣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요.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요. 저희 학원에 이제 고1, 고2, 고3 학생들 중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작은 학원이지만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전교권의 학생들도 몇 명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학생들을 이제 가르쳐 보면요. 이제 공부를 잘하는 정말 전교권의 이제 학생들을 여러 이제 가르쳐 봤을 때 이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이 학생들이 굉장히 문제도 많이 풀고 문제도 이제 공부에 대한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이 학생들이 하는 질문이 굉장히 킬러스러운 질문이라는 거죠. 무슨 질문이냐 하면 이 문제는 하나의 문제를 보면 하나의 문제는 이 친구가 푸는 방법도 마치고 이제 어떻게 푸는지도 알고 답도 맞췄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푸는지도 알아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나왔거나 숫자가 바뀌거나 더 복잡하게 나왔을 때 시간 안에 풀 만한 자신이 없어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또 하나, 만약에 도형 같은 거를 이렇게 잘라서 갖다 붙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저는 그렇게 갖다 잘라 붙이는 방법은 알아요, 선생님. 근데 경계선 제외라고 했을 때 갖다 잘라 갖다 붙이는 부분이 제외되는 부분에서 들어가는데 왜 그 부분은 포함하는지 그거는 어떤 원리에 대해서 포함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저에게 물어봐요. 네, 그러면 그러면 제가 아주 그냥 진땀을 흘리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네, 왜 그러냐?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물어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면요. 그냥 저희가 자명하다 그러죠. 자명한 그런 것들이에요. 굳이 이제 증명을 하지 않는 물론 이제 증명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듣고 그럼 훨씬 더 이해가 잘 가고 막 지식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다시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더 적극적으로 잘 풀 수 있겠지만 자명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저희 이제 전공자 비전공자 나누는 거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전공 수업을 들었어도 이제 전공 수업에서 또 굳이 설명해 주지 않는 자명한 것들을 굳이 증명해 달라고 이제 저에게 질문합니다. 네. 그런 이제 시기예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선생님들은 이건 그냥 그렇게 푸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당연히 어떤 시험을 봐도 92점 이상 맞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은 요구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수업을 들어봐도 이거를 설명해 주는 수업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단언한다는 건 위험한 말이니까 제가 어느 정도는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남의 수업을 안 듣거든요. 왜 제가 이제 제 건방지고 제 수업고 잘나서 제가 남의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남의 이제 그런 수업 스타일이나 그런 게 제 스타일에 들어와서 혹시라도 듣거나 그러면 그럼 저만의 이제 그 스타일이 이제 무너지거나 망가질까 봐 이제 안 듣는데 그 고3 아이들이 이제 그런 1타 수업 뭐 인강도 마찬가지고요. 그 수업을 듣고 와서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이제 설명 안 해준다. 그리고 적어온 거 보면 이거 이렇게 그냥 설명했는데 왜 이러냐 그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수업 영상 같은 거를 한번 봤어요. 진짜로 설명을 안 해주냐? 진짜 1등급 반, 킬러 문제 반에서도 그 원리를 설명을 안 해주냐? 라고 하고 봤더니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이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야. 니네가 이거를 왜 이러냐고 물어보면은 그거 전공해. 니넨 지금 이걸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 없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똑똑하고 우수한 친구들은 어, 1회 수업을 날리더라도 그 원리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 한 문제만 그 1회 시간에 풀더라도 그 원리를 듣고 싶은 거라고요. 그런데 전혀 설명이 없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실제로 해설에 나와 있는 해설지보다 굉장히 간략하게 킬러 문제를 설명을 해줘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이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해설지를 봐도 이해를 잘 못해요. 해설지를 봐도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아이들이 저는 이제 뭐 잘 모르겠으면 해설지 보고 풀으라고 하는데 그럼 해설지 저한테 들고 와요. 형광펜 쫙 칠해서 저한테 들고 옵니다. 이 형광펜 칠한 부분 왜 그래요? 저한테 물어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해설지도 모든 풀이와 모든 계산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해서 이 친구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 한다는 거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제가. 그런데 돈을 내고 듣는 그 중요한 수업이 해설지보다도 더 간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진짜로. 이게 도움이 되려면 그 간략한 수업을 단 1초, 0.5초도 놓치지 않고 초집중을 해서 봐야 되고 무수히 많이 반복해서 봐야 돼요. 그럴 시간 없죠. 그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1등급인 친구들도 실제로 그 정도까지 효과가 없다면 그 아래 친구들은 어떻겠어요? 더 효과가 없죠. 더 효과가 없습니다. 자, 제가요, 웃긴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학원은요, 개별 진도 수업 학원이에요. 어, 이제 중학생은 대체적으로 3시간씩 3번, 고등학생은 4시간씩 2번, 뭐 클리닉도 있기는 하지만 와서 수업을 합니다. 그럼 공부 정말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4시간 동안 물론 시험도 보지만 4시간 동안 시험 보고 문제 풀면서 전날에 숙제해 왔던 거. 그 다음에 오늘 풀면서 질문해야 되는 것들 질문해요. 그러면 이제 수학감이 뛰어나고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생이 왔는데 이제 처음이니까 쑥스러우니까 4시간 동안 질문 제가 가서 계속 물어봐요. 땡땡아 질문 있니? 막 그러고 물어보면 이제 뭐 없어요. 막 없습니다. 막 그러면서 벌써 표정이 좀 썩었어. 썩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엄마 나 학원 가서 4시간 동안 문제만 풀다 왔어. 그래요. 그러면은 엄마가 항의 전화가 와요. 선생님 우리 애 4시간 동안 이제 학원에 와서 문제만 풀다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개념 설명도 해주고 뭐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막 대부분 이런 친구들을 그만두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래요. 근데 이거는 부모님들 잘못된 생각이에요. 학원비가 아까우실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친구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3시간 하는 1타 강사 수업에 3시간 동안 뭐 조교가 숙제 검사하는 시간, 모의고사 보는 시간도 있겠지만 풀로 그 강사가 100명, 200명 이상을 놓고 막 열심히 그냥 그 모의고사 30문제 가운데 한 20문제 정도를 막 풀어줘요, 다 간략하게. 그럼 굉장히 수업을 많이 듣고 온 것 같지만 그거는 그냥 수업을 들은 거고 그런 거지. 그 200명의 학생이 앉아 있을 때 실제로 그 3시간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3시간 중에 2시간, 1시간 정도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친구는 10명도 안 돼요. 나머지 90명 그냥 앉아 있다 온 거라고요. 그럼 내가 그 3시간의 수업을 정말 엑기스처럼 뽑아 먹으려면 집에 와서 원속도든 2배속이든 그 강의 동영상을 다시 받아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그 문제를 내가 다시 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공부한 거예요. 그 수업 듣고 온 건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은 그 수업 들으면서 나는 집중했다고 하니까 그 피곤하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것 같고 개별 수업 학원 같은 저희 학원 같은 데서는 막 자기가 혼자 푸니까 그냥 자기 혼자 돈 내고 풀다 온 독서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가 4시간 동안 정말 집중해서 문제를 풀었다. 그럼 그게 공부 훨씬 더 많이 한 거예요. 4시간 동안 2문제 질문했어. 모르는 게 2문제밖에 없어서. 내가 문제를 풀면서 선생 앞에서 선생이 감시하는 아에서 과목 정말 어떤 문제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선생 앞에서 선생의 감시 하에서 2문제만 몰랐지만 그 2문제를 선생한테 질문했을 때 선생이 바로 풀어줄 수 있었다. 그럼 나는 그날 그 4시간 동안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온 거라.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무조건 뭔가를 내가 하는 게 아닌 수업을 많이 듣는 거가 공부를 하고 지식이 많이 넘쳐난다는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고 계시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를 해야 되냐? 정말 똑똑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1타 강사들 수업을 들을 게 아니라 수원 수투에 이제 우리가 대부분 킬러 문제는 뭘로 나와? 함수로 나오잖아요.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다음에 뭐예요? 3차 함수, 4차 함수, 다항함수, 수투에 그런 것들의 함수의 그래프들을 그려가면서 그 그래프의 모양이 킬러 문제에 어떻게 되고 기니디 문제에서 그 기니디 문제의 참 거짓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는지를 그래프 모양으로서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해답을 보면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연습을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1타 강사 수업에는 그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요. 들어보세요. 절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성적이 더 낮은 친구들은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내신 문제집 같은 걸로도 유형을 한번 풀어보고 그래야 되는 거지. 주구장창 모의고사만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피하지만 쉬운 문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모른다는 겁니다. 네. 어느 정도 울림과 외침이 있고 이거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이제 내년 고3 1년의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더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 길게 오래 찍어도 다 보시지 않기 때문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